안녕하십니까. 중남미지원의 최명호라고 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강의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라틴 아메리카 고대 문명이나 라틴 아메리카 각 지역별 음식이나 음악, 정확히는 뭐 살사나 라틴 재즈, 라틴 팝, 뭐 쿠바 음악 등등의 전문가로 특히 뭐 여러 특강들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전까지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장르의 아, 장르를 가지고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와 또 인문학이라는 두 가지를 잘 접목해서 우리의 어떤 감춰져 있던 혹은 깨닫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새롭게 보여드리고 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기대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사실 춤, 음악, 뭐 음식, 그 다음에 역사, 고대 문명, 문화 등등등이 제가 꾸준히 특강을 해오던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물론 그림이라고 하면 뭐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감상한다, 미술관 혹은 갤러리에 가서 그림을 감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일상적이거나 뭐 자연스럽거나 우리가 극장에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상당히 좀 낯설어 보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사동을 한번 가본다든가 기타 좀 소규모 갤러리에서 뭐 젊은 화가들의 그 그림을 감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들은 또 그만큼의 수준이 있는 미술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유명한 작가들의 유명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전 세계적인 공통점인 것 같은데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유명한 그 박물관, 미술관마다 굉장히 멋진 카페테리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멋진 그림도 보고 뭐 이렇게 커피 한 잔 즐길 수 있는 음,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종에 따라서는 케이크,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여행 코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그림들은 뭐 그렇게 미술관이나 아니면 유명한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림들이긴 합니다만 조금 느낌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풀어갈지 조금 고민을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보통 제가 그림 얘기할 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멕시코에서 가장 유명한 여류 화가죠. 프리다 칼로의 그림을 굉장히 좀 주로 제가 수업할 때는 학생들에게 소개하곤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정물화를 놓고 현대 미술 혹은 미술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오늘은 다짜고짜 그냥 좀 일단 매체도 유튜브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컨텐츠를 즐기고 계실지 제가 확신은 잘 없어서 일단 다짜고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이 보실 그림은 호세 가르넬로 이알다가 그린 콜럼부스를 향한 첫 번째 헌정. 뭐 부제로는 1492년 10월 12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92년 10월 12일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인 과나하니 섬에 현재 바하마입니다. 바하마에 도착을 한 날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은 있을 겁니다. 1492년 자체가 굉장히 인류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멋지게 그려졌습니다. 콜럼버스가 상륙을 하고 있고요. 약간 중앙에서 왼편으로 약간 쏠려 있고 중앙은 십자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는 콜럼버스와 함께 온 선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원주민들이 보입니다. 원주민들은 뭔가 좀 이렇게
바치는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것도 같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의상을 입고 있죠. 원주민들은 거의 뭐, 나체의 모습이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원주민 혹은 원시인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카스티아 왕국의 깃발이나 그 당시에, 아, 에스파냐, 스페인 왕국의 깃발들도 보이고, 중앙에 십자가는 참 멋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림 굉장히 멋지게 그려진 것 같아요. 예. 1892년에 완성이 됐고 1893년에는 뭐 이렇게 무슨 상도 하나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마드리드 해군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데요. 높이가 3m, 폭이 6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뭔가 압도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 기계를 통해서 보실지 모르겠는데 핸드폰으로 보면 느낌이 아마 좀 덜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미디어가 좀 크면 클수록 좀 좋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타블릿으로 봐도 그 3m 폭이 6m 그림의 느낌은 안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실 그림은 디에스코로 뿌에블라 또린이라는 사람이 그린 1862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컬럼버스의 아메리카 상륙. 뭐 첫 번째 보신 그림과 비슷한 테마인데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 정면을 보여주고 있고 상륙하는 바로 그 당시를 그린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럼버스가 현재 바하마 지역에 상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의 중앙에 콜럼버스가 카스티아 왕국의 깃발을 들고 있고 거의 그 뭐 오른편 왼편 그 하나의 군집처럼 당시 선원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를 보일 듯 말 듯한 원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도 도착한 당시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저는 이 그림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점은 콜럼버스의 어떤 의지, 아직 고집 같은 게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좀 그죠? 굉장히 좀 독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래서 신대륙을 발견했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약간 좀 성향은 다른 이제 칼라 그림은 아니죠. 디오도르 데 브리라는 사람이 그린 마찬가지로 랜딩 오브 컬럼버스, 컬럼버스의 상륙이라는 그림이고 1594년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들 사이에 약 200년, 3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 그림과 첫 번째, 두 번째 보셨던 그림하고는요. 하지만 뭐 이미지는 비슷합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지금 보시고 계신 것처럼 잘 차려입은 콜럼버스와 스페인 병사가 중앙 왼편으로 약간 보이고 중앙에는 십자가가 보입니다. 십자가를 중앙에 높이 세우고 있고 원주민들은 뭐 꽃과 과일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등등의 아마 저기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금은보화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보면 금은보화는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저 타고 온 그 배들 세척이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상륙하는 스페인 군인을 보고 그 놀라 자빠진 건 아니죠. 놀라 도망가는 원주민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실 그림은 존 밴덜린이 그린 마찬가지로 랜딩 오브 컬럼버스입니다. 그 제목들이 다 비슷하죠. 이 컬럼버스가 신대륙에 상륙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작가들이 다양한 버전으로 그린 것 같습니다. 컬럼버스는 여기서는 그 카스티아 왕국의 그 깃발을 들고 있고 주변에는 선원들, 그 다음에 그 원주민들도 좀 보이고 뭐 잘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어둡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뭐 이렇게 절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아마 콜럼버스가 그 일행에 대해서 어떤 경배, 숭배하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국회의사당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편의 그림을 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90년대 중후반에 여러 가지 것들이 유행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유행을 했죠. 그리고 또 뭐가 그 유행의 마지막에 이제 포스트 컬러니얼리즘 혹은 탈식민주의 문화 이론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었던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명의 이름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뭐 문화 제국주의 이런 책들이 국내에 꽤나 주목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프란츠 파뇽이라는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고 아마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뭐 이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이제 그 서구 중심주의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들이 국내에 있는 또 민족주의 진영의 어떤 그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욕망이론, 동일시하기 뭐 등등등의 개념들과 함께 포스트 모더니즘의 마지막 시기를 장식했던 것이 이제 탈식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식민주의에서 벗어나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식민사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식민사관은 그런 거죠. 뭐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선민중은 서로 분열한다. 그리고 조선민중은 역사적으로 사대해왔다. 그러므로 조선민중은 당연히 힘센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일본 제국이다. 뭐 이런 류의 논리이죠. 그 비슷한 논리들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당신들은 열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지배를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통해서 근대화가 될 겁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 근대화론 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네 편의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저기 번역돼서 나와 있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쓴 항해일지가 있습니다. 항해일지 내용을 다 소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좀 요약을 하면 진짜 죽을 고생 다 하다가 안 되겠다 포기하겠다 포기하고 말지 내가 진짜 나 더 이상 못 있겠어 하다가 발견한 게 바로 현재 뭐 산살바도르 혹은 바하마 지역이죠.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들의 어떤 그 합리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유럽 사람들이 한 달 이상 뭐 정확하게 며칠이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 달 이상 면도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특정 부위에 워낙에 털이 많은 사람들이 제모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곱슬머리이신 분들이 이렇게 계속 머리를 길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예.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울 겁니다. 이 면배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예전에 TV 시리즈 중에 그 바야바라는 거 있었습니다. 무슨 오랑우탄이나 유인원, 영장류에 가까워 보이는 인간의 친구면서도 괴수의 모습을 가진 시리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동년배의 여자애들 별명으로 바야바 이런 거 지으면 그 친구의 이미지를 이렇게 남성적인 면이 있다 이런 걸 보여주게 되는 거겠죠. 바야바 꼴이겠죠. 예. 그리고 이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나는 참 냄새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위 암내라고 하는 것들, 국내에서도 안 씻고 막 이러면 무슨 쩔은 내 난다 막 이러는데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배 위에서 햇볕은 쨍쨍, 물은 어디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식수로 써야 되니까 씻는데 물을 사용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자, 굉장히 장기간이에요. 유럽인들이 씻지도 면도도 못하고, 이거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래서 좀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이 겨우겨우 상륙할 섬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원주민들이 도와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원주민들 눈에는 이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일단 악취가 굉장히 심했을 겁니다.
사실 제가 안내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변의 문제, 그 대변을 보고 나서 어떻게 처리하냐의 문제. 물론 바닷물에 그냥 헤엄치면서 자연스럽게 처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배 안에서의 그 상황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즉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 가졌을 생각, 짐승인가 인간인가, 헐벗고 굶주린 것 같은데 불쌍하다, 도와주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예, 만약에 원주민들이 호전적이었다면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나 일부 지역에서는 상륙한 그 스페인 해군 병사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으로 대하거나 포로로 삼은 쪽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카리비안의 원주민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림에 등장하는 콜럼버스와 그 병사들, 선원들의 모습은 뭔가요? 아마 신화적인 구조로 윤색이 된 본인들의 상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그림으로 그렸을 겁니다. 전 이건 괜찮다고 봅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이 정도로 조금 더 윤색하고 좋게 만드는 건 좀 괜찮다고 봅니다. 아니 사실 콜럼버스가 이렇게 역사적인 일을 했는데 상륙하는 모습을 바야바들이 막 있고 이게 인간인지 뭔지 모르고 원주민들이 막 코를 잡고 인상 찌푸리고 있고 이런 모습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신화적인 변형을 우리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막 이렇게 등장했고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더 그럴 수가 있겠죠. 이렇게 경배하고 숭배하고 십자가에 막 무릎 꿇고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 이 깃발을 챙겼을까도 참 의문이고 일단 가서 식수도 좀 챙기고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렵게 도착했는데 과연 이런 장엄한 대서사시와 같은 모습을 보였을 것이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럽인들의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서구인들의 신화이고 상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는 이랬을 것이다. 그리고 야, 니들이 한번 생각해봐. 야, 몇 달을 목욕도 못하고 배 위에서 수염도 못 갖고 그랬는데 어떤 모습으로 상륙을 했겠니? 야, 그리고 네가 몇 달 동안 안 씻는다고 생각해봐. 네 몸에서 나는 냄새는 어땠을 것 같아? 아마 이것의 답은 유럽과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정말 그 모든 대형 쇼핑몰에 정말 거대한 데오드란트 코너가 있습니다. 좀 그걸 보고 되게 낯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발달한 향수 또한 어떤 면을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향수나 데오드란트나 오트투알렛이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화장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는 참 고려를 하게 하죠. 그리고 유럽에서 혹은 또 저기 중동까지도 사랑하는 식재료인 치즈. 참 이 치즈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났을 때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쟤들은 이 소젖이나 가축의 젖을 썩혀서 먹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고 재미있는 구성으로 그림을 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그림들을 실제로 보고 표현이나 이 장엄한 서사시, 교향곡 같은 느낌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그 이면을 꿰뚫어보는 눈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마도 2024년에 어울리는 탈식민주의적 그림 감상 혹은 예술 감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고 그림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